현역가왕2 임영웅도 목막은 독주다. 환희가 MVP, 박서진 등판, 최고 시청률 9%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역가왕의 미래가 정말 이렇게 밝기만 한 걸까요? 제가 볼 땐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현역가왕 시즌1에 비해서 못하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많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특히 임영웅 가수도 못 막은 독주다. 이것은 같은 날 임영웅 가수의 과거 미스터 트롯 때의 방송 영상이 특별편으로 TV조선에서 방영이 됐기 때문인데, 제가 볼 때는 나름 미스터 트롯 3를 준비하고 있는 TV조선 측에서 임영웅이라는 스타를 앞세워 한번 이 현역가왕2의 시청률을 깎아 먹어보자, 요렇게 노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최고 시청률 9%대가 정말 굉장한 시청률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좀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박서진 씨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한 파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세요. 현역가왕2 진혜성, 박서진, 송민준, 최수호, 애녹 총 출동했지만 시청률은 한 자릿수에서 멈추고 말았다. 이게 어느 정도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그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역가왕2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17일부터 그리고 나아가서는 19일 화요일 목요일 이 두 프로그램은 지금 실제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죠. 시청률에 어떤 자가 승자로 남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예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혜성, 박서진, 송민준, 최수호, 애녹 현역가왕2에서 실질적인 중심축이 될 만한 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등장했음에도 시청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말았다. 물론 정확한 건 4회차 방송분의 시청률이 좀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 박서진 씨의 팬덤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 박서진 씨가 요번 회차에 확실하게 등장을 한다라는 예고편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본방사수를 안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라이트한 팬분들까지 박서진 씨가 이제 4회차부터 정기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4회차부터 그 팬덤의 시청률이 좀 더 합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박서진 씨가 사실 최근 병역 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논란을 잘 딛고서 KBS 연예대상에도 참석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박서진 팬분들께 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의 모든 소식을 전달드리고 있다,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좋은 소식도 전달해 드립니다. 이 박서진 씨가 결국 그 논란을 잘 딛고서 KBS 연예대상에 참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가수 박서진이 2024 KBS 연예대상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동 KBS 신관에서 열립니다. 이날 연예대상에는 유재석 씨가 지난 20년 이후 4년 만에 또 MC로 참석을 할 것을 알리면서 역대급 시상식이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서진 씨의 소속사에서도 2024 KBS 연예대상에 참석을 할 거다라고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앞서 있었던 병역 면제 논란이 사실 많은 대중분들에게 좀 전달이 되면서 큰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박서진 씨 스스로가 여기에 대하여 입을 열었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박서진 씨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가 그 분들에게도 좀 더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박서진 씨가 요번에 이 현역가왕2 3회차에 등장을 하면서 깜짝 놀랄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데스매치에서 최수호 씨에게 승리를 했지만,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박서진은 무슨 죄인가, 미스 마케팅 논란, 이럴까봐 특허를 내놨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박서진 씨가 사실 스스로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제가 한 골백 번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유 가수와 더불어서 이 두 사람은 현역가왕2의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등장을 하게 됐다. 제가 분명히 짚어드렸죠. 그런데 이번엔 미스 마케팅까지. 무슨 말일까요? 박서진 씨가 1대1 지목전에서 최수호 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역시나 장구를 치는 무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힘들어서 품바 분들이랑 장터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돌뱅이, 각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광대라는 노래가 나를 대변하는 노래인 것 같아 나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선곡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서진 씨가 특유의 신명나는 장구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최소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장구 치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박서진 씨가 칠 거야 라고 했잖아요. 이 박서진 씨의 클래스를 본 대성은 역시 미스터리 현역의 무게감이 다르다 라고 감탄을 했고, 패배하게 된 최소 씨는 패배한 게 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상황이 터졌느냐, 박서진 씨가 기뻐하는 것도 잠시 뒤이어 나온 황민호 군의 장구 실력에 박서진 씨가 경악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 황민호 군이 박서진 씨와 똑같은 장구 퍼포먼스를 보인 겁니다. 그것도 박서진 씨는 노래 시작부터 보여준 것과는 다르게 황민호 군 같은 경우는 아예 하이라이트, 스페셜 타임 구간에 이 장구 퍼포먼스를 막 미친듯이 쳤죠. 황민호 군은 신봤다 신봤어. 이현승 가수는 59년 왕십리를 선곡했지만 이 어린 황민호 군의 노래에 결국 엄청난 점수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박서진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보다 잘한다. 내가 이런 상황이 올까봐 특허를 내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박서진 특허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쏟아지느냐, 2022년 박서진 씨가 특허를 등록했고 장구의 신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황민호 군이 탁 장구를 치고 나오니까 박서진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줄 알고 내가 특허 등록을 해놨다. 안 그랬다면 박서진 씨보다 장구를 더 잘 치거나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후발주자 가수들이 저 장구의 신, 뭐 장구의 왕, 뭐 장구의 제왕, 뭐 이런 걸로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특허를 내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번 박서진 씨의 무대와 황민호 군의 무대를 좀 보면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대로 결국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제가 이 현역가왕뿐만이 아니라 미스터 트롯부터 미스트롯 시리즈까지 꾸준히 봐왔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근데 한번 결과를 보자면 황민호 군과 박서진 씨의 노래 무대 조회수가 엄청 높습니다. 요번 회차 때, 요번 3회차 때 전체 가수들의 조회수를 비교해 놓고 봐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서진 씨와 황민호 군의 노래 무대 조회수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의 조회수가 가장 높은 편이면서도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황민호 군의 유튜브 조회수가 적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나이대와 또 팬덤의 규모를 놓고 본다면 황민호 군이 이 활동해온 시간과 놓고 대비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조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황민호 군이 우승 후보다. 요번 황민호 군의 무대가 이번 1대1 데스매치의 MVP감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조회수는 박서진 씨가 10만 회 정도 앞서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황민호 군이 박서진 씨의 장구를 따라했다. 왜냐면 이 현역가왕2에서 장구를 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가수가 없잖아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황민호 군은 박서진 씨처럼 노래를 부르며 장구를 친 건 아닙니다. 근데도 왜 박서진 씨가 황민호 군을 보고 나보다 더 잘 친다라고 했을까요? 자신은 그 나이 때 저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칭찬, 응원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박서진 씨가 황민호 군보다 장구를 못 치겠습니까? 이거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박서진 씨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장구를 훨씬 잘 다룬다라는 건 피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황민호 군과 박서진 씨의 이 영상 썸네일을 보세요. 자, 다른 가수들의 썸네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노래만 부르는 모습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황민호 군과 박서진 씨 두 사람만이 이렇게 장구를 치는 퍼포먼스가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두 사람을 배려했다면 좌우라도 좀 바꿔가지고 뭐 박서진 씨의 사진이 왼쪽에 가고 오른쪽에 장구를 친다던가 좀 아니면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서라도 바꿨어야 하는데 자 요렇게 비슷한 썸네일과 유튜브가 비슷하게 올라갔다는 건 제작진의 의도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의도적으로 올려놓은 썸네일이다. 자 그런데 조회수도 그렇고 어찌됐건 장구의 어떤 실력적인 면을 봤을 때 박서진 씨가 앞선다라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민호 군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노래가 무대가 너무나 멋졌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여줬던 이 장구 퍼포먼스 자 이건 사실 피하기 어렵습니다. 뭘 피하기 어렵느냐 엄청난 실력이다라는 걸 피할 수 없어요. 박서진 군 다른 패널들도 굉장히 이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황민호 군이 정말 신동이다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건 맞아요. 하지만 박서진 씨의 이 장구 치는 무대를 흉내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팩트를 짚어드린다면 이 박서진 씨가 장구도 치면서 노래를 자유롭게 부를 정도로 뭐 엄청난 실력이라는 거는 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우승 후보이죠. 오죽했으면 미스터트롯2에서 탈락을 했을 때도 이거는 뭔가 음모가 있다라는 비판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황민호 군이 박서진 씨가 등장할 거라는 걸 알았었냐라는 겁니다. 알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한 90% 확률로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서진 씨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황민호 군 입장에서는 장구 퍼포먼스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미스터리 현역에 박서진 씨가 등장할 거라는 게 녹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모두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황민호 군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정도가 좀 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김영철 씨 같은 경우가 최종 방출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탈락이 됐습니다. 노래하는 재미난 김영철로 남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이 외에도 아시다시피 강설민, 승국이, 김호연 제가 예상했던 대다수의 가수들이 실제 최종 탈락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체 평가전이기도 했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1대1 데스매치부터 벌써 이야기가 엄청 말이 많습니다. 사실 엄청 좀 난리가 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도 한데요. 우선 김수찬 씨와 박구윤 씨의 이 지목 대결 깜짝 놀랐습니다. 대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김수찬 씨가 아주 호기롭게 호명을 했고 박구윤 씨와의 무대에서 놀랍게도 김수찬 씨가 승리를 거머쥐지 않습니까? 야, 김수찬 씨가 이 박구윤 씨를 골랐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충분히 하기도 했는데 자, 여기에 또 깜짝 놀랄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 김수찬 씨 말고 정말 많은 가수들의 무대가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애녹, 황민호 와, 이 두 사람의 무대가 왜 현역가왕2에서 이렇게 애당초 공개를 하면서 저렇게 홍보를 했는지 충분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애녹의 무대와 이 황민호 군의 무대가 정말 역대급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애녹 씨가 부르는 아모르 파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야 애녹 굉장히 좀 목소리가 굵직한데 아모르 파티처럼 신나는 노래를 띄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와 결과는 압승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번 데스매치는요 중간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압도적인 압승으로 승패가 좀 나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굉장한 좀 차이점을 줬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금 보면은 에녹시만이 아니라 황민호 군 부대, 와 진짜 장구치는 그 모습이 사실 현역가왕 시즌 1뿐만이 아니라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많은 10대 가수들이 등장했을 때 실력에 대한 항상 어떤 의혹들, 비방들이 있었는데 황민호 군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근데 요번 무대를 통해서 좀 그것을 종식시켜 버렸지 않나. 이현승 가수가 황민호 군과 딱 정말 아버지와 아들 나이 차이만큼 날 정도인데도 압도적인 승리를 해버립니다. 에녹과 황민호 군의 무대가 너무나 굉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두 사람이 압승을 할 만했다. 많은 분들, 또 뭐 심사위원단들이나 뭐 이걸 지켜보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뭐 공감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무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무대들에서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뭐 아시다시피 이 황민호 군의 무대 이전에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박서진 씨가 등장을 하게 됐죠. 자, 이 박서진 씨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좀 굉장히 깜놀하게 만든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당초 팀 데스매치에서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아무래도 박서진 씨가 팀 데스매치부터 등장을 하려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수호 가수와 승부를 벌이게 됐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가수 누굽니까? 신유 가수라는 거 이제 뭐 스포일러가 다 돼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두 명의 가수가 팀 데스매치부터 등장을 했다라는 것부터가 많은 분들이 뭐 의견이 좀 팽팽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런 기사가 함께 떴어요. 두 명이 추가 투입이 됐지만 핸디캡도 두 가지를 적용하겠다. 어떤 핸디캡이 적용됐다고 했습니까? 알다시피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최종 점수에서 50점을 차감시키고 응원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주간 축소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찌 본다면 굉장히 좀 큰 페널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1대1 데스매치에서만 이런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있을 나머지 경연에서도 이 페널티가 계속 지목이 된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실제로 방송을 봤던 그 워딩 글자 그대로 설명한다면 1대1 현장 지목전 데스매치에서만 본인 점수 50점이 차감이 되는 것이고 응원 투표를 받는 기간이 2주간 축소되는 건 지금부터 2주간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찌 본다면 굉장히 좀 큰 페널티로 생각이 되면서도 또 어찌 본다면 그 정도가 큰 페널티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이게 뭐 제가 사실 염려했던 것처럼 이미 뭐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냥 30명으로 진행을 하지 심사위원 하던 사람들을 왜 갑자기 투입을 시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탈락을 왜 시키냐, 2명 데리고 올 거면서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박서진 나오는 것 같다, 너무한다, 그러면 앞에 탈락자들은 뭐가 되냐, 이런 말까지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결국 현장에서 지목해가지고 박서진 씨가 불려 나오게 된 건 바로 다름 아닌 최수호 가수가 이 박서진 씨를 불러내게 되면서 무대를 펼치게 됐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무대가 탁 펼쳐졌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무조건 잘했다, 뭐 무조건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무대에 대해서 이 마스터들이 쏟아내놓은 평을 좀 보면요, 이 윤명선 작곡가가
비브라토의 변주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실 차분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있지만 칼이 없는 화랑도를 보는 것 같다. 라고 최소 씨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비브라토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어졌다. 비브라토가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목소리에 계속 굴곡을 주는 그 창법을 비브라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같은 패턴으로 불려졌다. 그야말로 혹평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긴장감이 생긴다. 하지만 최소 씨의 무대는 똑같은 패턴의 비브라토를 썼기 때문에 사실 긴장감이 생기기 어려웠다. 그래도 발전의 폭이 눈에 띌 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박서진 씨의 무대를 평가하는 윤명선 작곡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중저음이 좋다면 고음이 약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박서진 씨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가슴에 그냥 꽂혀버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박서진 씨 무대가 엄청났다라고 되잖아요. 심지어 성대의 접지가 굉장히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박서진 씨의 무대가 이 윤명선 작곡가가 볼 때는 완벽했다라고 평을 받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박서진 씨의 무대가 정말 그 정도의 무대를 보여줬느냐. 심지어 점수 차이가 396점 대 104점을 받았습니다. 104점.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대를 선택한 마스터단의 점수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뭐 심사위원단 뭐 평가단 점수가 아무리 마이너스 50점이 되었다고 한들 이 두 사람의 점수 차가 와, 몇 점입니까?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50점 뺀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300점 가까이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마스터단들 중에 유일하게 전유진 양을 빼놓고서는 전부 다 박서진 씨를 선택을 했다. 이게 얼마나 놀랐는지 396점? 정말 큰 점수인데? 라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패널에서 핸디캡 50점은 문제도 아니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번 전체적인 데스매치의 이 승패가 나뉘었던 점수 차이를 보면 거의 이 정도의 점수 차이를 실제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400점대와 두 자릿수도 있고 이렇게 300점대 대 100점대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마스터단이 작정하고 한쪽으로 몰표를 주면서 팀 데스매치에서 지금 탈락자들을 가려내고 있다. 이게 뭐 눈에 봐도 확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박서진 씨가 사실 낙하산인의 먼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자체평가단에서 최상위권에 있었던 최소 씨와 저런 정도의 점수 차이가 압도적으로 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가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이게 사실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박서진 씨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수가 잘 불렀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현역가왕뿐만이 아니라 뭐 미스터트롯 시리즈도 말씀드리지만 잘 아셔야 돼요. 남의 가수가 뭔가 부당함을 받았다라고 싶으면 언젠가 내 가수도 시청률에 의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부당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대목에 대한 부분은 예고편에서도 등장합니다.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1등의 대결이라고 해서 진혜성 씨가 딱 강문경 씨를 지목을 하죠. 두 사람이 각자 다른 트롯 프로그램에서 1등들의 대결이잖아요. 근데 막 지나가면서 악수도 잘 안 하고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예고편에 잡혔을 정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두 사람의 진검승부가 탁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런 진검승부가. 근데
놀랍게도 운명을 뒤바꾼 승패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승패의 결과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건 이들 중에 누군가는 방출이 되지 않습니까? 박구윤 씨가 막 올리기도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진혜성 씨는 그냥 가는 거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일단 진혜성 씨가 그러면 탈락을 했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쫙 누군가와 함께 서 있는데 제가 왜 진혜성 씨가 탈락 위기냐고 썸네일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여기 왼쪽에 어깨 자켓 보이시죠? 요번 주에 누가 또 패배를 했습니까? 바로 송민준 가수가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누가 봐도 탈락 방출 후보자들이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송민준 가수가 입고 나왔었던 무대 의상과 진혜성 씨가 입었던 무대 의상이 같은 걸로 봐선 누가 봐도 탈락 후보들과 함께 서 있구나. 그리고 한강 씨도 여기 보니까 함께 탈락 후보로 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결과가 4회차 때 또 벌어질 수 있겠구나. 3회차 때에 나온 결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회차, 5회차 때 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1대1 데스매치에서 최종 탈락한 거냐. 분명히 녹화 일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단독 콘서트 연습을 할 시간이 있냐, 이런 말이 많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이 신승태 가수 같은 경우 정말 탈락을 했을까요? 1대1 데스매치에서 탈락을 했을까요? 사실 소속사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송년 단독 콘서트 합주 연습실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12월 29일 날 개최하는 콘서트에 신승태 가수가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역가왕의 일정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12월 10일 날 3회차 방송이 했고 12월 17일, 24 요렇게 두 회차가 4회차, 5회차 방송이 될 겁니다. 3회차부터 1대1 팀 데스매치의 초반 모습이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팀 데스매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일 날 방영하게 될 5회차 때 방송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29일 날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신승태 가수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5회차 방송까지 녹화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3회차 방송이 끝나고 난 그 다음 주면은 이미 24일 날 방영될 5회차 방송 촬영 녹화는 끝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역가왕이 12월 24일 날 종영이 됩니까? 아니죠. 아시다시피 현역가왕2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영을 합니다. 최소 3개월 방영하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이때까지 방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승태 가수가 29일 날 있을 콘서트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녹화하랴, 개인 일정 보내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 거냐. 신승태 가수가 요번에 있을 1대1 데스매치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왔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명확한 건 신승태 가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상 정말 탈락했기 때문에 콘서트 준비를 여유있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진작부터 이미 예매를 진행한 단독 콘서트 일정이기 때문에 현역가왕2에만 현재 신승태 가수가 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일정을 빼서 연말 콘서트 데뷔를 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신승태 가수가 애당초 행사라던가 여러 예능 방송에 등장하고 있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데스매치에 떨어지지 않고도 콘서트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벌써 탈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앞선 생각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현역가왕 1, 2회차에 애녹, 최수호, 양지원, 송민준, 고화질 무대에 팬들이 몰렸지만 비상계엄의 본방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사실
응원하는 가수들의 자체 평가전을 고화질로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뭐 벌써 80만 뷰 가까이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현역가왕2 1회 무대 모음인 최수호 씨의 너무합니다부터 최우진 씨, 성리, 양지원, 송민준, 김준수 이들의 무대를 담은 영상 역시 100만 회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9일 오후까지 총 74만 뷰를 기록하게 된 이 무대 모음 영상에는 2,550개가 넘는 팬들의 댓글이 달렸고 이 응원 댓글에는 주로 최수호, 성리, 신승태, 양지원, 황민호, 송민준 등의 가수들이 몰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 조회수가 뭐 직접적으로 100%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앞으로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팬덤의 규모와 팬들의 활동 지수를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 현역가왕2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 현역과 지목받은 현역 데스매치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무대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에 돌입을 하는데 신동엽에 의해 미스터리 현역의 등장이 예고가 되자 현역들과 마스터 모두 긴장감과 호기심을 내비친다. 한 참가자에 의해 미스터리 현역이 지목되자 현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라고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참가자가 팀 데스매치에서 누구 나와! 라고 했는데 그 현역 가수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MC 신동엽 씨 또한 상기되어 이번 무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진짜 모르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미스터 현역이 무대 위에 오르자 마스터로 등장한 전유진, 김다연 두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스터들 또한 웅성거리면서 리는 나 머리에 소름 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누군지 모르는 미스터리 현역을 무대 위에서 기다리던 당사자는요. 순간 주저앉아 입을 틀어 막았고 대기실에 모든 현역들도 동공지진을 일으킨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정적에 휩싸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MC 신동엽 씨 역시 충격적인 등장이 아닐 수 없다. 미스터리 현역 역시 지목당한 순간의 소감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여 엄청나게 웃음을 터뜨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나왔던 걸까요? 이런 가운데 현역들은 충격의 도가니라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스터리 현역이 패하게 된다면 오늘 하루 왔다가 가는 걸 수도 있다. 라는 팽팽한 신경전까지 벌이게 됩니다. 자, 이걸 누구라고 예상을 합니까? 미스터리 현역과 지목받은 현역 1대1 데스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전유진, 김다연 두 사람 역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가수가 등장을 했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혜 논란의 신유 박서진의 등장인가? 맞습니다. 이번 데스매치에서 신유, 박서진 두 사람의 등장이 예고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박서진 씨 같은 경우 사실상 팀 미션에서 이미 등장을 하기 위해 녹화를 했다. 뭐 요런 얘기가 사실 쏟아졌었는데 지금에 와서 놓고 보니 팀 데스매치 1대1 데스매치부터 박서진 씨가 등장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지고 말았다. 그러니 어떻죠? 와, 이거 참 상상 외다.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박서진 씨가 등장을 할 예정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좀 드시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박서진 씨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박서진 군면제 거짓말 논란, 과연 여론을 돌릴 수 있을까? 이 군면제 거짓말 논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 말씀드려 왔었던 박서진 씨와 광고주 사이의 문제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 항소를 했지만 아직 법원의 결정적 판단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라는 광고주의 입장처럼 이 박서진 씨에 대한 논란과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박서진 씨가 사실 요번 살림남에 등장을 해서 폭풍 오열을 했지 않습니까? 박서진 변형 논란 이후 선배들이 이렇게 막말을 했고 팬들의 혹평에 상처를 받아 약을 먹기도 했다. 이날 심리치료에서 박서진 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힘들다라는 표현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참아야 해, 견뎌야 해 라고 이야기했던 이 모습에 박서진 씨 팬들이 막 오열했다라고 해요. 박서진 씨 아버지가 처음에 집에 전화가 왔는데 서진이가 약을 먹고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하더라. 가보니 서진이가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의식이 없어 대소변조차 못 가리더라. 2명의 형을 떠나보냈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평소 아들의 영상을 보며 행사를 하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픈가, 얼굴은 괜찮나 살피며 영상에 달린 악플을 보며 서진이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잠을 못 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서진 씨가 결국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장구를 막 치기 시작했을 때도 온갖 말들을 들어왔으며 선배들한테도 너무 막말에 들어 힘들었다. 너처럼 못생기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노래도 못하면 가수하지 말아라 라는 막말도 들었고 시장에서 장구를 치면 가수의 품위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말과 일부 팬들은 가수가 시장 같은 곳에 가더니 떠나겠다라는 말을 듣다 보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박서진 씨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온갖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됐죠.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기사에 났습니다. 진정성이 통했다. 최고 7.2%를 돌파하며 시청률 1위, 화제성 싹쓸이한 한국 예능 방송이 되었다. 토요일 날 전체 예능 방송에서 박서진 씨가 등장한 살림남 편이 압도적인 1위. 그러니까 이민우 씨의 어머니가 박서진 씨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은 시청률 최고 7.2%를 기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박서진 씨의 팬덤 분들이 엄청나게 방송을 시청을 했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아, 박서진 씨가 굉장히 힘들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법할 만한 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 박서진 씨가 직접 밝힌 것처럼 악플들에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이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 신유, 박서진 두 사람이 데스매치부터 팀 미션이 아니라 데스매치부터 정말 일찍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악플과 여기에 따른 반발심이 저는 굉장히 클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차에 대한 이 하차 촉발에 대한 많은 타가수의 팬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3회차에서 4명의 방출자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타이밍에 등장하는 박서진 씨, 신유 두 사람이 과연 괜찮을지 참 많은 부분에서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최근에 뭐 방영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뭐 프로그램이 꺼지게 됐었죠. 아시다시피 뭐 엄청난 계엄 선포 때문이기도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역가왕 2회차 한 절반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에 대한 영상, 방송 영상들이 쭉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2회차 때 우리가 봤었던 무대들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건 에녹 가수의 진정난 몰랐네 노래 무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점수도 저조했고 유튜브 조회수도 낮은 노지훈 씨가 새로운 탈락 방출 후보로 또 한 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좀 낮냐면 승국이 가수가 가장 낮은 점수를 또 받고 있잖아요. 제가 애당초 승국이, 김영철 그리고 김호연 이 가수 3명이 굉장히 유력한 방출 후보라고 했는데 사실 큰 호평을 받지 못했던 효성 가수의 영상도 1.9만 회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노지훈 씨의 노래 무대 영상이 그보다도 경력이 적은 전종혁, 윤준협 이런 가수들보다도 굉장히 낮은